안녕하세요. 속다이몬드 조대근입니다. 예, 오늘 잘 보셨나요? 예, 오늘 수고하신 이병사님하고 신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공의 8단계라고 해서 오늘 아메이를 처음 아마 들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고요. 그러면 아메이를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 그게 A스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를 풀어 놓은 겁니다. 오늘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성공의 8단계는 8가지의 단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부터 시작을 해서 결단, 세 번째가 명단 작성, 만남과 초청, 그 다음에 성공적인 미팅, 후속 조치, 상담, 그 다음에 복제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왜 빨간 줄을 쳐놓은 꿈과 결단과 복제는 주로 나 혼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7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아메이를 전달한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면 기업이 컨설팅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서 내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공의 8단계는 미국의 덱스트 예거라는 분이 아메이가 65년 정도 이제 되는데, 내년이면요 60년 동안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아메이를 잘할 수 있을까를 60년 동안 어떤 그런 경험, 노하우를 총칭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한번 공부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첫 번째 꿈입니다. 꿈. 정의는 파시블 드림, 우리 가능한 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지은 책을 보면 불타는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을 들었는데, 2002년도는 잘 모르시겠지만 2002년도 4강의 신화를 우리나라가 이뤄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국내 한국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월드컵을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한 번도 1승을 거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을 저희가 데리고 와서 목표가 뭐였냐면 1승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이 월드컵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1승은 거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목표가 1승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16강에 들게 됐고요. 8강에 들었고요. 그리고 4강까지 갔는데, 그때 4강에 들어갈 때 게임을 할 때 나왔던 게 뭐예요? 그 꿈에 대해서 쭉 우리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이라는 거는 내가 강력하게 꾸고 그 다음에 내가 이루고자 생각을 하고 원한다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불타는 소망을 내가 꾸면 그게 바로 꿈이라는 거죠. 성공자는 꿈을 가지고 실패자는 그 꿈을 비웃는다라고 덱스트 예거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고 꿈꾸지 말고요. 바라는 기준으로 꿈을 꿔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한번 꿔보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경제적인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많이 안 좋아요. 그럼 내가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절대로 꿀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살아가기도 힘든 우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고 꿈꾸지 말고요. 내가 바라는 기준으로 꿈을 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꾸기를 멈추는 순간 나이가 든다. 그게 지금 뭐예요? 내가 꿈을 꾸지 않으면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가는 거겠죠. 꿈은 아직 내가 행동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면 현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꿈이 첫 단계의 이유는 아메이의 창업 이년,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메이의 창업 이념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꿈이 있어야
결단의 단계로 우리가 이동할 수 있고요. 작은 꿈을 통해 큰 꿈을 꾸는 법을 배우면서 결단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그러면 꿈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한테 너 꿈이 있니? 아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주위 사람들한테서 당신 꿈이 뭐야? 라고 하면은 비웃습니다. 웬 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것도 꿈을 꾸고 그 꿈을 키워가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꿈을 꾸는 꿈 진행의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욕구의 단계라고 합니다. 꿈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생각을 하고 찾아보고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하기.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각화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각화한 거를 또 드림 빌딩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한반복합니다. 남성분들은 주로 뭘 좋아합니까? 차를 좋아하잖아요. 자동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타고 싶은 차가 여러분들이 어떤 차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포르쉐를 타고 싶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차들 포르쉐 요새 참 많이 다니더라고요. 강남은요. 지나가는 차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포르쉐 매장에 가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직접 앉아도 보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좌나 그 안 실내라든지 실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가 나오면은 저는 꼭 매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요번에 여러분들 코나라는 차가 너무 이쁘게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참 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이따가 기아 매장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지금 GLC를 타고 다니는데 외국 독일에서 지금 GLC 풀모델 체인지가 지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또 어떻게 돼요? 가서 확인하고 앉아보고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가 뭐다? 욕구의 단계. 그 다음 욕구의 단계가 딱 나오면요. 목표의 단계가 나와야 됩니다. 즉 목표는 꿈 플러스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꿔요. 뭘 갖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간이라는 게 들어가면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기 전에 가족끼리 스위스하고 그다음에 이태리 보름을 갔다 왔습니다. 아이들하고 네 식구가. 그리고 갔다 와서 너무 좋아서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게 사라졌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조용해졌고 이제 외국에 갈 수 있고 저번에 저희가 이제 크로아티아 다이아몬드 인비도 갔다 왔지만 이제 왜 해외에 가는 게 자유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단은 먼데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 가자.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일본 여행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해외 여행을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가는 거를 이제 기간이 딱 나오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가 목표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딱 생기고 나면 뭐예요? 계획의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장기, 중기, 단기의 순서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 리스트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가고 싶은 곳,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것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로, 그 다음에 중기로, 단기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의 노트라든지 아니면 집에다 이렇게 딱 붙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신념의 단계입니다. 신념은 뭐다? 신념과 자신감은 성공의 두 수레바퀴입니다. 즉 자존감이 낮으면 꿈도 신념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그거는 뭐예요? 훈련으로 가능하고요. 긍정적인 말과 생각 우리가 요즘 제가 이제 그 감사 노트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를 이렇게 적는데 그걸 적다 보니까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념의 단계에서는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 다음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책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과 생각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 노트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5번째 단계가 행동의 단계. 이거는 즉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구. 내가 욕구의 단계를 가졌습니다. 목표를 그다음 단계, 계획의 단계, 신념의 단계로 가도 결국 마지막에 행동하는 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떤 1번부터 4번까지 열심히 다 했어도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꿈을 이룰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뭐예요?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내 회사가 나를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을 꾸는 겁니다. 내가 바로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물지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꿈에다가 기한과 조건을 써놓고요. 하는 게 이 1번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보물지도를 읽어보시고 보물지도를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당신의 운명을 만드는 미래의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참 좋습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꿈, 그 꿈을 언제까지 이루고 싶은가? 그럼 언제 실현되면 좋겠는가? 꿈을 이루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 꿈이 이루어지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 이 꿈이 실현되면은 기뻐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미래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5년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라는 가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메이로 가장 크게 성공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없는 이분이 쓴 끝없는 추구. 예, 그래서 성공을 부르는 30가지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30번까지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공은 습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만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성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단계는 우리가 처음에 아메이를 딱 이렇게 전달을 여러분들한테 누군가한테 하면 전달 받으면 그 다음에 알아보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M이라든지 이런 데모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OM도 몇 번 들으시고 세미나도 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괜찮네 라고 하면은 뭐예요?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메이를 아마 진행하실 겁니다. 근데 알아보는 단계에서 하는 단계로 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 꿈이 필요합니다. 왜? 이 아메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한번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꿈을 찾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해야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모두 요새 젊은이들, 요새 직장인들 너무 바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내가 한다는 거는 쉬운 일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일단 내가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세팅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세팅이 딱 되면은 내가 결단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남성분밖에 없지만 여러분들 대단한 이 결단이 없어 나오겠나요?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집에서 지금 줌을 보고 계시는 분도 지금 뭐 9시 뭐 뉴스 할 시간이고 뭐 드라마 할 시간이고 아이 뭐 재울 시간이고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줌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계신 것도 뭐예요? 결단이라는 거죠. 그게 돼야지만 내가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하는 단계에서 내가 목표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해내는 단계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단계에서 해내는 단계로 딱 넘어갈 때 뭐가 필요하다? 결단과 목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해내지를 못해. 여러분들 내가 목표가 있어야지만 뭔가를 이루고 해내는 건데 그게 없으면 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내는 단계에서 내가 누리는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해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도덕성과 복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누리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23년도에 2022년도 12월 달에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3%로 돌아가자. 저도 지금 석다이몬드지만 저희가 알아보는 단계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꿈과 결단을 다시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단계에도 또 넘어가잖아요. 저는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뭐예요?
파운더스 수석 더블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해내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내가 결단과 목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실패의 최대 원인은 뭐다? 결단력이 결여돼서 그렇습니다. 결단이 어려운 이유는 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이 구체적으로 기한 설정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성공의 8단계 뭐야? 단계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 가십시오.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로. 그다음에 진행이 안 되면 앞 단계가 다시 점검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너랑 상담을 하는데, 사장님, 제가 지금 결단이 안 돼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결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장님 꿈이 뭐지? 사장님이 원하는 게 뭐야? 그 꿈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한번 해봐. 왜요? 꿈이 딱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단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꿈이 내가 뚜렷하지가 않아. 그냥 뿌예. 그러면 결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했지만 디지털 카메라로 여러분 사진 다 찍으셨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막 찍는다고 셔터가 눌러지나요? 아니에요. 초점이 딱 맞아야지만 그때 셔터가 누르면은 찰칵하고 사진이 찍히는 겁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눌러도 셔터는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줌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저 좋은 카메라가 200만 원이 넘게 주고 산 저 카메라가 저를 초점을 정확히 맞추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 보이는 겁니다. 너무 초점이 잘 맞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보여. 조금이 있는데. 즉 뭐냐면 꿈도 결단도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꿈이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결단이 안 돼요. 그러면 꿈을 다시 세팅해봐. 사장님, 저는 A스텝에 미팅이라고 있습니다. 미팅. 저는 미팅이 초대가 안 돼요. 그럼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면담 작성을 다시 해봐. 꿈을 다시 세팅을 해서, 진짜 네가 원하는 꿈이 이거야? 결단 진짜 했어? 그럼 명단 체크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미팅으로 초대가 되는 거죠. 즉 뭐냐면 성공의 8단계는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진행이 안 되면 앞 단계를 다시 점검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은데 미팅, 오디오, 책 읽기가 싫다는 것은 서울대 가고 싶은데 공부하기 싫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아몬드 하고 싶지 않나요? 아마 아메이 사업을 하시고 비전을 보시고 알아보는 단계에서 하는 단계에 계신 모든 분들의 꿈은 뭐예요? 나 다이아몬드 가고 싶다 라는 걸 거라는 얘기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가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 돼 뭐예요? 공부하기 싫어. 미팅 이렇게 줌에 앉아서 내가 1시간 동안 들을 수 없어. 이러면 다이아몬드 못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결단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꿈이 정확히 나와야지만 결단이 가능한데요. 일본 아메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성공자나 실패자나 이유는 똑같답니다. 뭐예요? 자녀,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근데 성공자는요, 나는 자녀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아이들이랑 있어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메이를 열심히 해서 시간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서 나는 아메이 사업을 해. 근데 실패자들은요, 나 지금 아이들이랑 떨어져서 아이들을 놔두고 사업할 수가 없어. 그러면 평생 갇힐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근데 성공자들은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시간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는 해. 여러분들 아메이 비즈니스를 백수한테 전달 한번 해보시고요. 진짜 뭐 엄청나게 바쁘고 뭐 투잡같이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전달 한번 해보세요. 누가 시간이 더 많아요? 백수가 훨씬 시간이 많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백수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진짜 바쁘게 시간을 쪼개서 하는 그분은요,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자는요, 야, 아메이도 돈이 좀 있어야지. 아메이 제품 비싸. 이거 쓰려면 돈이 있어야지. 난 돈이 없어서 못해. 어떤 분들은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인세 같은 작업, 인세같이 나오는 이 수입 때문에 나는 아메이를 해. 어때요? 성공자와 실패자는 원인은 다 똑같아. 근데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아메이를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여러분들 결단을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 성공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공자의 마인드 같이 우리가 어떤 관점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단에 관한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입니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판단을 한답니다. 신속한 결단을 하는 게 성공자고요. 실패자들은요, 정보가 와. 근데 너무 우유부단한 사람 여러분들 많지 않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실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꿈이 구체화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꿈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약간 안개같이 있는 분, 그 다음에 팀워크를 잘 이해해. 그래서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방향을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패자들은요, 자신의 의견보다 타인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의지 때문에 안 하는 분 너무 많죠. 저는 제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와이프가 반대하죠. 친구들 반대하죠. 본가 반대하죠. 처가 반대하죠. 아무도 내가 아메이를 들고 왔을 때, 야, 그거 너무 좋은 사업이야. 한번 알아봐. 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위너입니다. 위너. 그냥 말 하나도 못해요. 그냥 나 미팅 가 어디 못 가 그러면 탁 조용. 그래서 제가 위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공자라는 것보다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속 다이아몬드지만 저는 성공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더블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트리플 다이아몬드 글로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견 철회는 심사숙고하고요. 근데 실패자들은요, 너무 신속하게 번복을 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너무 커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먼저 생각하는 게 성공자고요. 과정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게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고요. 그러면 결단 아메이 사업은 아주 정직한 사업입니다. 제가 봐도 정직한 사업인 게 저는 아메이 사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풋을 100을 넣는데 아웃풋이 100이 나오는 게 있나요? 손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인풋이 100이 들어가면은 아웃풋이 100이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아메이는요, 내가 인풋을 100을 딱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제로가 나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제로가 10이 되고 20이 되고 100이 됩니다. 그러면 100을 넣었을 때 시간은 걸리지만 100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너무 재밌는 건 아메이는 뭐가 더 대박이냐? 내가 제로를 넣었는데 10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시간 투자 사업이지 기간 투자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사장님, 저 5년 했는데 에메랄드도 못 갔어요. 뭐 PT도 못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래요. 사장님이 기간은 5년을 했지만 아메이에 얼마를 투자를 했어요? 라고 제가 물어보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봐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이런 강의 때 아메이는 시간 투자 사업이다. 기간 투자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팅에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꿈 리스트. 여러분들 꿈 리스트를 쭉 쓰는데 그거는 꿈 리스트를 쓰면서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기할 리스트를 쓰셔야지만 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24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을 쓰고, 우리 모든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메이라는 걸 하게 딱 되면 포기해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대우자동차를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을 했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고요. 저녁에 뭐 9시, 늦을 때는 뭐 11시, 12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을 쪼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잠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고 전업을 했는데 에머럴드 때부터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는 하루에 한 4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왜요? 그때는 막 이 미팅이 뭐 2시간씩 하고 뭐 애프터 하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한 1시, 2시.
그리고 잠깐 자고 회사 가고 뭐 이런 어떤 사업을 했거든요. 즉 뭐냐면 포기할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내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포기할 거는 여러분들이 포기 리스트를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강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 그다음에 절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다음에 결단은요, 매일매일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 관리를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성공만을 생각한다. 자기 암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암시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신념이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연극을.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광부의 화가들인데 끝나는데 그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연극을 보러 갔습니다. 세 식구가 우리 둘째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가기 싫은 거 와이프 때문에 억지로 끌려갔지만 딱 가서 그 광부를 이렇게 그 스토리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야, 근데 이걸 진작 왔으면 내 파트너랑 왔으면 너무 좋았겠다. 거기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진짜로 그 광부한테 어떤 그 후원자가 돈 많은 후원자가 광부가 주당 뭐 20파운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이 미술성이 있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부자 그 백작 같은 분이 내가 20파운드 줄 테니까 당신은 그림만 그리십시오. 근데 그분은 저는 10살 때부터 광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부를 떠나서 제가 지금 광부를 하면서 그냥 연습으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거를 전업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그 백작이 그렇습니다. 변화해야 된다고. 변화해야 된다고. 변화해야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림이 나온다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을 거라고 계속 그러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제 돌아와서 아이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차 한잔 먹으면서 오늘 느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탁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모든 거를 아메이하고 다 결부시켜.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뭐냐? 나는 아메이가 사업을 떠나서 제 신념이 된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기승전 저는 아메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 투자와 비즈니스 정보가 있는 소수를 따른다. 다수를 따르면 마음은 편하지만 성공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메이 사업의 결단은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더 먼저 하셔야 되고 내 주변의 어떤 일들이 이거는 중요한 거야, 이건 시급한 거야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 근데 이 일도 중요한 것 같고 저 일도 중요한 것 같고 다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깊게 보시면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이거는 시급한 일이야. 즉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즉 5년 뒤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일이면서도 시급한 일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후 준비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도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하지는 않는데 시급한 일이야. 그건 뭐예요? 직장, 업무, 뭐 회식, 그 다음에 뭐 결혼식 참석,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시급은 하지요. 지금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중요하면서 시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운동. 우리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영어, 뭐 컴퓨터, 이런 거는 지금 시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는 일. 뭐예요? 짜투리 시간에 하는 일들, TV 보는 거, 수다 떠는 거, 그 다음에 뭐 게임, 영화,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겁니다. 변화하겠다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지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 미팅 참석의 자세와 관계 등등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익숙한 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변화를 해 가셔야지만 내가 성장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젠하워의 시간관리 원칙 4항목인데 여러분들이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 그다음에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거, 중요하고 긴급함, 지금 하세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긴급하지도 않은데 중요하지도 않아. 그러면 제거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이젠하워의 시간관리 원칙 4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아메 사업의 결단은 뭐예요? 철저하게 배우겠다는 결단. 아까 두 분의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셨습니다. 네,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냥 했겠어요?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계속 배우고 있고 지금도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을 멈춘 리더는 성공을 멈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끝까지 해내겠다는 결단. 나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해내겠다는 결단. 저도 지금 아메이를 23년 했습니다. 아메이를 사업을 하면서 내가 막 항상 신념이 넘쳐가지고 야 아메이는 대단해. 나는 할 거야 될 거야. 그렇게가 온 거는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다. 이거 꼭 해야 되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지. 책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내가 배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해가는 거라는 거죠. 결단의 증거는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단의 증거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이렇게 봐서 아메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결단하셨네. 저분은 아직 결단 안 했네가 나오는 겁니다. 왜? 뭐를 보면 알아요? 그분이 막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행동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탱크와 뭐 책, 오디오 미팅, 뭐 ST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의 증거는 탱크화입니다. 이건 뭐다? 10가지입니다. 10가지. 그래서 책은 하루에 30분 이상 읽느냐, 오디오는 하루에 1개 이상 듣느냐, 미팅에 일주일에 한 2번은 나오느냐, 제품 애용하느냐, 그 다음에 STP. 이거는 쇼도 아메이를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월 15회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소비자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있느냐,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뢰 쌓기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 아메이 사이트라든지 여러분들이 카페, 그 다음에 자기관리 등등등 이게 결단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7번까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스폰서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 이거는 필요성은 일단 명단은 나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명단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명단 그 다음에 쭉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명의 명단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 30명이 명단에 있는 사람이 지금도 나랑 같이 아메 사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그 30명을 막 추려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행동하다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비즈니스를 했지 내가 딱 세팅한 이 30명이 지금도 나랑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아멘은 다 전달했습니다. 너무 재밌죠? 아멘은 이 의외에서 뭐가 나와요? 사업자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지금 머피의 법칙이라는 책, 제가 처음에 98년도에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해서 머피의 법칙이 100가지 뭐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2022년 12월 달에 결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있더라고요. 저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고 제가 정리해서 파트너들한테 얘기를 다시 해주려고. 그때 그 마음. 제가 초창기 때 3%의 마음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보면 그거. 그래서 하여튼 그 자산. 그 다음에 나는 기회의 제공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아메를 전달할 때 내가 프랜차이즈 준다는 개념, 그분한테 성공의 기회를 준다는 개념, 그 다음에 내가 아메이라는 도구를 네가 할 수 있게끔 준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 다음에 5에서 10분 STP를 연습하라.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종이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연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시 아세요? 메시? 이번에 월드컵 때 우승한 아르헨티나의 최고의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축구 선수. 그분이 어렸을 때 축구를 동네에서 하는 거를 누가 봤냐면은 바르셀로나에서 스카우트 담당자가 봤답니다. 그래서 걔를 너무 잘하니까 카페 같은 데에서 냅킨에다가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맡은 게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가게 된 뭐가 된 거예요? 시발점이 됐다고 그러더라. 지금 뭐냐면 얼마나 메시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스카우터가 얼마나 그 사람을 보고 거기서 5분에서 10분 안에 바르셀로나의 비전 뭐 그다음에 스카우트 이런 것들 얼마나 잘 설명했으면 거기서 메시가 사인을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지금 종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한테 내가 에스테이를 하는 거야. 근데 냅킨을 가지고 했어. 근데 그분이 다이아몬드가 됐어. 대박 아닌가요? 대박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에서 10분 정도 아메이를 압축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걸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작성 명단은 주기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면 명단이 업데이트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작성 방법은 무조건 적는다. 그 다음에 100명에서 200명 최대한 많이 적는다. 즉 여러분들 핸드폰을 딱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명단으로 제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아, 쟤는 잘할 거야, 쟤는 못할 거야? No.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못할 것 같으신 분이 더 열심히 하고 잘할 것 같으신 분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업라인 스폰서가 박영사님인데 대우자동차에서 같은 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같이 밥을 먹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조대근 사장님이 이렇게 아메 사업을 잘할 줄 알았으면 자기가 전달하는 건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성격이 좀 까칠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명단에서 빼놓은 거야, 박 영사님이. 쟤는 사업을 못할 거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황과 여건 무시하고 적는다. 내가 누구한테 아메이를 전달하는데 이분은 애가 셋이야. 이거 도저히 아메이를 못할 것 같아? 그런 거 무시하시라는 거죠. 비전만 보잖아요. 애 열이 있어도 아메이 사업을 합니다. 애가 없는 사람인데 잘할 것 같다? 비전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애가 없어도 잘하다. 안 합니다. 지금 뭐냐면 상황 여건 무시하고 적는다. 허술해 보이는 사람도 적는다. 그룹으로 나눠서 적는다. 이거는 뭐냐면 그룹으로 나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명단 작성을 할 때 내 본가 그룹, 교회 그룹, 초등학교 그룹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그룹에서 내가 3사람, 4사람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만드는 게 좋고요. 자존심 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제가 아메 사업을 하면서 자존심 상한 적이 없겠어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때 내가 그 친구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아메 사업을 안 했다면 지금은 없는 거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냥 할 만큼만 할게요. 제가 아메를 딱 전달받고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카드에 다녔어요. 제가 월차를 쓰고 그때는 노트북이 있나요? 가방을 딱 가지고 밥 먹으러 나 지나간 일이 있어. 그랬더니 점심 같이 먹자 그랬더니 좋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메이를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나도 뭔가를 알아보고 있지만 아메이는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등을 탁탁 치면서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대학교 동창입니다. 걔는 건설회사예요. 내가 대전에 내려가는 일이 있어서 걔를 만나자고 해서 밥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메이를 딱 전달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고개를 딱 돌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씨 오랜만에 보자고 한 게 아메이네 이 새끼가 딱 그 얘기를 내가 들은 거예요. 대전에서. 제가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아메이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잘 나가고 있고요. 그 친구들은 벌써 직장에서 잘렸든지 아니면은 그만뒀든지 아니면 지금 산에 다니고 있겠죠. 지금 뭐냐면
자존심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딱 되면 비즈니스 타고 여행 다니고 그런 삶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처남이 의사예요. 근데 재밌는 건 돈 잘 벌어요. 저희 큰 처남은 공장을 운영을 해요. 돈 잘 벌어요. 그렇지만 매년 비즈니스 타면서 여행 다니지 못합니다. 휴가도 제대로 못 갑니다. 즉 뭐냐면 삶을 구체적으로 보면 돈 하나는 뭐 저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많이 벌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의사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끝. 공장 문 닫으면 끝입니다. 아메이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계속 어떻게 됩니까? 수입이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가의 명단, 소비자의 명단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명단의 중요성, 명단이 없이는 상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파트너가 아메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사장님, 그럼 명단 좀 한번 배우는데, 명단이 없는데요? 명단 작성을 안 했는데요? 그럼 무슨 상담을 해? 아메이는 누군가한테 아메이를 전달을 해줘야지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메이 사업을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했던 거를 그분하고 파트너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이고요. 같은 동네에 살고요. 쭉 얘기가 돼야지만 이분은 요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후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자료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가 되는데 명단이 없어. 그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같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컨설팅을 받는데 할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컨설팅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내 기업 상태를 컨설팅하는 업체한테 100%다 오픈을 해야지만 컨설팅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아메이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명단은 제가요 사장님한테 얘기 못 해줘요. 저만 가지고 있을래요. 그러면 상담이 안 되고 컨설팅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리크루팅 명단 적기, 이거는 거리, 일단 가까워야 되고요. 자주 보느냐, 그 다음에 가끔 보느냐, 지위는 어떠냐, 긍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카테고리별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쭉 점수 매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 2회 만남, 명단 적기, 주 1회 만남, 명단 적기, 이런 것들을 쭉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단 작성을 해가는 건데, 이제 왼쪽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더 만든다면은 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본가, 그러니까 구분이라고 저는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관계가 본가, 그래서 본가에 3명, 처가에 3명, 그 다음에 외가에 3명. 그럼 어떻게 돼요? 몇 명이 나와요? 구분은 3개인데 9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별 적고요, 나이 적고요, 직업 적고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거리는 가까운지, 아니면은 뭐 지방인지 적어주시고, 자주 보느냐. 근데 재밌는 건 거리가 가깝다고 자주 보는 거 아니고요. 거리가 멀다고 자주 안 보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명단을 보니까요. 이 자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위, 그 다음에 긍정적이냐. 그래서 1점에서 5점을 놓고 내가 자주 본다 그러면 5점, 뭐 내가 한 달에 한 번 본다 그러면 뭐 1점. 그건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적어 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찾고 있고, 센스 있고, 악착 같지만 배려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쉽지 않죠. 예. 꿈이 있는데 꿈을 찾고 있어. 근데 거기다 센스까지 있고 또 악착 같지만 배려심이 있어. 힘들어요. 예. 그 다음에 자존감과 배려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눈빛이 반짝이고 살아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가 눈이 살아있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분은 열정이 있다. 이런 분은 딱 만나면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에머럴드 때인가 랠리를 했었습니다. 크게 향고나간에서 랠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딱 그런 거, 사장님 눈에서 불꽃이 나요. 그때가 열정 이빠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열정 이빠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서 불꽃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명단 중에 자주 만날 수 있는 긍정성이 높은 사람, 사업 설명을 듣고 처음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같은 강의를 들으면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사업 설명회 같은 걸 들으면. 여러분들 아까 데모 보시면서 떠오르는 사람 없었나요? 여기 오신 분들? 뭐 디시드랍스를 누가 했어? 야, 이거 우리
뭐 친구한테 전화, 우리 어머니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적어 놓으셔요. 예쁘거나 잘 웃거나 재미있는 사람, 추가 명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사업이라면 명단을 보고 궁리하고 상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은 명단을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 그래서 뭐예요?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때는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장님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꿈은 왜 중요한가?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도 늦게 했지만 3번까지 명단 작성까지 할 수밖에 없네요.